네,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초코파이와 라면 가격마저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 이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김영준 경제 전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작가님 모신 이유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경제와 이제 소비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비 현상에 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고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 나가서 또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를 잘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코파이와 라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제 둘 다 가격이 올랐어요. 먼저 네, 그렇죠.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9년 만에 인상이었다고요. 네. 이제 이게 초코파이가 이제 가격이 이제 지금 아마 대부분의 지금 저희 세대들은 아마 이제 100원 혹은 200원으로 개당 200원으로 기억하시는 예.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74년에 초코파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예. 50원의 가격으로 이제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예. 이때 당시 초코파이의 무게가 48g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년 후인 76년에 100원으로 두 배 예. 인상을 하면서 양을 늘렸어요. 62g으로. 예. 이렇게 100원으로 해서 20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96년에 네. 이제 드디어 150원을 올리는데 예. 20년 동안 가격을 변동을 안 시켰으니까 양을 천천히 조금씩 줄여 나갔던 거죠. 그렇게 쭉 줄여 나가다가 이제 다시 또 계속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소매가 기준으로 해서 400원 네. 그리고 35g까지 이제 초코파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당시 오리온이 또 이제 변경을 가해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초코파이 중량을 39g, 지금 현재의 39g으로 늘리는 변화를 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예. 이런 가격 변화와 뭐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오리온 측이 이번에 가격을 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좀 좋아지면 증량하거나 네. 뭐 가격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아무래도 오리온도 이제 초코파이가 가지는 상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 그렇죠. 오리온 하면 대부분 아마 초코파이를 먼저 떠오르실 거고 그런 이제 파이류 과자 중에서는 아마 대표적으로 모두 이제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떠올리실 테니까요. 네. 굉장히 이제 상징성이 큰 상품입니다. 뭐 국민 간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게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나요? 예, 그렇죠. 이제 이 오리온 초코파이 자체는요. 이제 개발 비하에 따르면은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제 오리온 이제 개발 이제 직원들이 네. 일단 남부 지역에 있는 문파이라는 음식을 먹어봤어요. 문파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문파이가 사실 초코파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파이를 우유랑 같이 먹고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이걸 국내에서 생산해서 팔면 잘 팔리겠다. 예. 그렇게 해서 생산한 게 초코파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 국내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의 과자였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과자라면 그냥 뭐 스낵이나 그냥 쿠키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쿠키에다가 마시멜로를 넣고 거기다 초코를 끼운 같은 과자는 그때 당시에는 없는 정말 혁신적인 과자였으니까요. 그 초창기 출시될 때와 형태가 지금 비슷합니까? 거의 똑같나요? 형태 자체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좀 줄어들고 레시피에서 조금씩 변형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거의 비슷하고. 글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초코파이 하면은 군대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코파이가 등장했을 초창기 때는 이게 고급 과자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실 큰 영향을 끼친 거라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면 군대 정식 보급품으로 초코파이를 주는 건 아니고 보통 종교 행사를 가면 주잖아요. 교회 가면 주죠. 네, 종교 행사를 가기면 주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고급스러운 과자이면서도 군인들은 이제 군용용품이 아니고 사회에서 파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유인책으로 초코파이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렇구나. 이게 어떻든 판매량에 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모두 초코파이를 먹어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초코파이를 먹어온 경험 때문에 쌓여서 거기서 그거 초코파이를 계속 사회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런 효과는 다 있을 겁니다. 예, 초코파이가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대항마로 등장한 간식들도 꽤 많잖아요. 아, 그렇죠. 초코파이에 그 도전했던 그런 간식들과의 어떤 대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초코파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과자 중에서는 특히 이제 그 사이에다 뭔가를 끼운 이제 네. 그런 과자 중에서는 초코파이가 원조다 보니까 현재도 초코파이는 국내 시장에서 1위인데요. 다만 이제 이 시장을 이제 뚫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사들이 다양한 제품을 많이 개발했죠. 예. 대표적인 게 아마 초코파이와 함께 떠올리실 게 OS나 몽쉘 같은 거를 예. 떠올리실 거예요. 재밌는 게 이 두 과자가 초코파이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OS죠. OS는 상품 컨셉 자체가요. 초코파이는 정반대입니다. 동그란 대신 사각형이고요. 예. 초코파이는 쿠키 사이에다 마시멜로를 꼈는데 빵 사이에다가 초코크림을 바른 형태로 아. 간 거거든요. 그리고 몽쉘은 상품 컨셉 자체가 이제 초코파이를 좀 더 고급화하는 네. 형태로 좀 다르게 가자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두 상품이 초코파이만큼 초코파이를 넘어서진 못했지만은 초코파이를 이렇게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초코파이가 원래는 해외 시장으로 더 많이 나갔었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오리온 회장이 담철곤 회장인데 그분이 이제 경영을 맡으신 이후로 해서 이제 중국 시장과 이제 러시아 시장에서 많이 퍼지게 됐던 거죠. 특히나 아마 아실 겁니다.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홍차라고 해서 티를 많이 마시는데 예. 그와 함께 이제 티와 함께 홍차와 함께 먹을 간식으로 초코파이가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국민적인 간식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아, 그럼 실제로 외국 시장이 지금 훨씬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매출에서 이미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선 지가 오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라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금도 그렇고 손쉽게 찾는 간편식인데 이게 초반에는 좀 인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이. 뭐 당시 삼양라면이 등장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라면이란 식품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이야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의 튀긴 면으로 나온 제품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익숙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삼양 직원들이 뭐 회사나 이제 공원 근처에 가면서 시식 행사를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삼양라면이 처음 나온 게 1963년이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좀 많이 생소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점점 인기를 얻게 되면서 1980년대에 라면 종류가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면이 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80년대가 이제 라면 시장이 가장 치열했던 이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전통의 삼양라면이 이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와중에서 8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 취향 자체가 좀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라면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고급 라면 시장의 경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80년대 상황에서 농심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 네. 상품들을 뭐 매해마다 이제 내놨으니까요. 뭐 너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구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라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라면들 예. 그때 다 개발한 거예요. 아, 그래서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86년에 나온 이제 신라면이었죠. 아. 신라면이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86년 2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 신라면 덕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판매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현재 뭐 판매량은 정말 농심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라면 스낵류가 지금 현재 농심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뚜기에 비해서 라면 가격이 농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 신라면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이전까지 사실 이전까지 라면 시장에서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좀 담백한 예. 라면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소고기 베이스랑 국물로 해서 담백한 라면이었는데 이때 이제 농심이 신라면을 출시하면서 그때의 흐름과는 달리 완벽하게 매운 라면 중심으로 트렌드를 바꿨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담백한 라면 국물과는 다른 매운 국물이라는 트렌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거고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신라면도 이번에 가격이 올랐어요.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하면 한 봉지에 1,000원이더라고요. 사실 네, 그렇죠. 이게 한 봉지씩 사서 먹은 경험이 거의 없어서 네. 한 봉지의 가격을 참 체감하기 힘들긴 한데 이게 신라면도 국민 라면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올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추이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제 그것도 이제 개당 200원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라면인데 그래도 꾸준히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재료비나 이제 국제 가격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가격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물론 생각만큼 자주 올리진 못했죠. 왜냐하면 라면 자체가 워낙에 서민 음식이란 개념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식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1,000원까지 이를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죠. 예.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초코파이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라면 가격을 올리게 된 데는 물가 상승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일 텐데 이게 서민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현재 인플레이션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식품 인플레이션 부분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면 사업이 이제 농심의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국내 사업에서 이제 분기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라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걱정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부분은 뭐 계속 이제 우리가 서민 음식이라서 지금 이제 저렴하게 이제 판매되고 있고 하지만은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지속될 거라 하는 전망이 지금 일반적이니까요.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저렴한 사실 이제 농심의 라면이 이제 대표 상품으로 이제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저렴한 상품들도 있고 대체품은 언제든지 시장에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간식 가격이 올랐고요. 그만큼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이 좀 계속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경제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